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첫날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치른 전남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거 일정 소화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선박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하고 탁한 시야를 틈탄 범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재해 예방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진 듯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첫날 표정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남학의 식당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목포의 한 공원. 마스크 없이 산책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마스크를 써오다 보니 어느새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썼는데 이제 버릇으라 하니까 이것이 쓰고 있다 해서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목포 평화광장. 친구들과 함께 놀러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아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야외 현장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화창한 날씨에 야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편하지요. 아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숨도 쉬기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술 주위가 부릅뜨고 그런 증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좋아요. 560여일 만에 해제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없이 활동하기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1일 확진자는 각각 광주 886명, 전남 995명을 기록하는 등 3개월 만에 세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광주는 50만 5,031명, 전남 55만 8,955명 등 모두 106만 3,986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전남권 의대 설립을 균형 발전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 공약은 도민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이 배제돼 있다며 전남 공약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최옥수 무안군수 예비후보도 긴급 성명을 내고 앞서 당위성과 경제성이 입증됐고 의과대 부지 확보도 돼 있다며 노골적인 호남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보도로 중단됐던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이 오염된 권리당원을 빼고 100% 국민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경선을 치른 곳에서는 온갖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저 선거 일정 소화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목포시장 후보 경선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민주당원 8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오염된 권리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한 겁니다. 매주 월수금 열리는 비대위 공식 회의가 아니라 일요일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놓고 논의의 배경은 딱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저 따르라는 모양새입니다. 목포지구장 당원 농구 리스트등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안건으로 올라가는 하진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졸지에 목포 지역 권리당원 1만여 명의 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된 김종식, 강성휘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결은 달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사자가 캠프에 있는 김종식 예비후보는 사퇴와의 선긋기에 힘을 주었고 이번 비대의 결정은 입당원서 유출 의혹과 김종식 후보가 무관하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결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식 후보 캠프 비서실 일정 관리 담당자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러한 관련성조차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목포뿐 아니라 다른 지역 민주당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영암에서는 권리당원 신분을 속인 채 거짓 응답이 이루어지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전동평 예비후보가 우승희 예비후보를 비판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광양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차 경선을 앞둔 강진에서는 비공개되어야 할 1차 경선 결과를 강진원 예비후보가 공개해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승옥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인데 그걸 누출을 시켜가지고 전부 외부에다가 알렸고 또 그 득표율도 정확하지도 않는. 민주당 비대위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당내 일정 소화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전남 민주당의 혼란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언어는 삼자적 화법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는 지선 공천 과정 동안 가장 시끄러웠던 호남과 광주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선거 때마다 시끄러웠지만 이번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편 우승희 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전동평 예비후보 측의 비판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승희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된 카드 뉴스는 선관위에서 승인을 받은 데다 대부분의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다며 전 후보 측은 더 이상의 명예훼손과 당원과 군민의 현명한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입당 원서를 통해 목포 시민 8,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주고받고 가공된 문건을 작성한 인사들에 대해 기초조사와 함께 자료 분석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최홍림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목포시의원 선거로 선회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유력 후보 간의 상호 비난 등을 지켜보며 혼탁 선거에 깊은 회의를 느꼈고 일당 독주에 휘둘리는 시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시의원의 길에 도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 진도 완도 지역에서 기초의원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도 군의원 선거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지역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보복 정치를 했다고 반발했고 해남에서도 공천에 탈락한 현역 기초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해남, 완도, 진도 기초의원 선거구 9곳 가운데 7곳을 단수 공천하고 2곳만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영광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모 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모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133만 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18건 가운데 10건이 기부 행위였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허울뿐인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폐지와 함께 평가의 불공정성 논란과 교원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교차가 벌어지는 3월부터 7월 사이 바다 안개가 짙어지다 보니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선박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탁한 시야를 틈탄 범죄까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정훈 기자입니다.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기간입니다. 짙은 안개는 선박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남에서 최근 5년간 3월에서 7월 사이 발생한 166건의 선박 사고 가운데 방향 상실, 충돌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발생한 경우만 57%에 달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배 항해를 하다 보면 출돌도 할 수 있고 어디서 그 배들이 나타나서 우리 배들에다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할. 밀수범과 밀입국자들도 짙은 안개가 낀 이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시가 25억 원에 달하는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던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검거되는 등 3월에서 7월 사이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수와 밀입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에는 소형 보트들이 없는데 이런 소형 보트들이 그 한 방향 목적 항해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그 어선들이 어구를 적재하지 않고 조업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한다거나. 해경은 최근 게릴라성 짙은 안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의 바다 안개가 예상될 경우 어민들의 출항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갑작스러운 농무로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해로드라는 어플과 음향 신호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시고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또 해무가 짙어지는 시기 잇따르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순찰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 피해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이 같은 피해를 줄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각종 어리와 전복 등을 양식하는 여수 앞바다의 해상 가두리는 전남도내 전체 양식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나무로 만들어진 해상 가두리는 해마다 태풍과 적조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적지 않은 어업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목재 가두리 시설이 태풍이나 적조를 피해 옮기기 어렵거나 또 이동 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나 적조가 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고기들을 방치한 상태였는데 이 내파성 가두리로 교체하고 나서는 좀 보다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노후 목재 가두리를 폴리에틸렌 재질로 교체해 파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식인데 가두리 한 대당 37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전체 비용의 70%를 시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의 전체 해상 가두리는 7,400여 대. 2016년에 시작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80%가량 교체가 완료됐고 올해도 7억여 원이 확보돼 19호가 188대가 교체됩니다. 기존의 목재 가두리보다 이게 내파성 가두리로 교체하면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민들은 좀 돈이 들더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 여건이 열악한 어가에서는 자부담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감안한 연차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 피해를 줄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강진군 강진읍 남성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나 불을 끄던 64살 이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었고 출동한 119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진소방서는 사무실 안에 있던 버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저녁 8시에 목포 해상 WShow 새 작품을 선보입니다. 목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공연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관람석 입장객 인원을 1,3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어린이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엽니다.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야외광장에서는 어린이날 당일 연극과 딱지왕 선발대회, 비누방울 행사 등 체험 행사가 열리고 지난 3, 4월 진행된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리기 공모전의 수상작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사용 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물품 가운데 활용 가능한 물품을 선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한걸음 더 동행에 기증된 물품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